선생님, 제 이름을 글로 써주세요. 7살 아이가 저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떤 문자로 써야 할까요? 아이의 모국어에는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구상에 7,000개 언어가 있지만 문자를 가진 언어는 100개도 안 된다는 걸요. 나머지 6,900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자기 언어로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 언어학자 에바 브레너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을 목격했어요. 한 민족이 600년 만에 글자를 얻은 이야기죠. 그 글자는 멀리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뤄진 신비한 문자. 바로 한글이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21세기 아프리카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023년 가을 유네스코 특임 고문으로 가나 북부 지역에 파견됐습니다. 언어 소멸 위기 지역 조사가 목적이었죠. 튜빙겐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15년간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이번 임무는 특별했어요. 첫날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을 학교에서 만난 7살 소년 아마두. 이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는 당연히 부모님께 물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말로는 해주는데 글로는 안 써줘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의 모국어인 이웬드어에는 문자가 없다는 걸요. 이웬드족은 15만 명이나 되는 큰 부족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어요. 부모들도 자녀에게 말은 가르치지만 글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프랑스어뿐이었어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죠. 아이들은 8시간씩 프랑스어를 배우지만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씁니다. 이 괴리감이 얼마나 클까요? 마치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을 어른 엘로이 카바가 저에게 절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민족인가요? 우리말을 쓸 수 없으니까요. 67세의 이 전직 교장 선생님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언어가 있어도 문자가 없으면 기록도 없고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교과서를 펼쳐봤습니다. 이웬드어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전래동화도 할머니의 예시하기도 글로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질 뿐이었죠. 그나마도 젊은 세대는 프랑스어에 밀려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웬드어에는 프랑스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유한 개념들이 많았어요. 농업용어, 가족관계, 전통 의례에 관한 세밀한 표현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문자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김혜원 교수를 만났죠. 세종학당재단 연구소장이셨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 잊힌 소리의 구원자. 김 교수는 인도네시아 부토너 사례를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부토너족도 수백 년간 문자가 없었어요. 50만 명이 쓰는 언어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한글로 그들의 언어를 표기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라틴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던 미묘한 발음들이 한글로는 완벽하게 기록됐어요. 부토너족 특유의 비음과 성조까지 정확히 표기할 수 있었거든요. 김 교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부토너족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예시하기를 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발표 중 나온 영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토너족 할머니가 한글로 쓴 전래동화를 손녀에게 읽어주는 장면이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죠. 이제 우리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인 문자인가요? 김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문자로 구현한 세계 유일의 표음 문자입니다. 어떤 언어든 표기할 수 있어요. 김 교수가 칠판에 한글 자모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아는 혀의 위치를, 오는 입술 모양을 나타내죠.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과학적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그때 김 교수가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틴 문자는 지배자 언어였지만 한글은 해방자였어요. 양반이 아닌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바로 이거구나 싶었죠.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6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아프리카 상황과 똑같았어요. 프랑스어가 한자였고 이웬드족이 조선의 백성이었던 거죠. 가나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비정부기구와 협력해서 한글로 이웬드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김혜원 교수가 화상통화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웬드어 음성 분석부터 시작했어요. 이웬드어에는 라틴 문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비음과 성조가 문제였죠. 하지만 한글로는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어요. 마을 문해센터를 운영하는 칼리사 에드웨이가 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33세의 이 여성은 전직 초등교사였어요. 프랑스어 수업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왔거든요.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로 글을 배울 수 있겠네요. 칼리사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첫 수업 준비가 쉽지 않았어요. 이웬드어 발음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지 정해야 했거든요. 김 교수와 수십 번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웬드어 한글 표기법이 완성됐어요.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아마두를 포함해 2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저는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그 다음 새로 막대기를 그었죠. 이게 아마두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선생님, 이거 쉬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어 알파벳 26개를 외우느라 몇 달씩 고생하던 아이들이 한글 기본 모음을 30분 만에 익혔어요. 자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아이들이 빠르게 이해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아마두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아마두.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저도 책을 쓸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어요. 아이샤, 코피, 아마. 하나씩 자기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소리로만 존재하던 이름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게 된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모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말을 쓸 수 있다고. 믿기 어려워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들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칼리사가 성인 여성반을 만들었습니다. 첫 수업에 20명이 왔는데 일주일 후엔 50명이 됐어요. 한 달 후엔 100명을 넘었습니다. 마을 교회를 빌려서 수업해야 할 정도였죠. 40대 주부 아코수아가 첫 번째 수강생이었어요. 평생 글을 몰랐는데 이제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니. 눈물을 흘리며 연습장에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사를 하는 여성들이 한글로 장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 이름과 가격을 직접 기록했죠. 토마토, 양파, 옥수수.
모든 상품명을 이웬드어로 적었습니다. 이제 남편한테 속지 않아요. 한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장부를 관리했거든요. 부인들은 계산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성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마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글로 쓴 쪽지가 오갔어요. 장보기 목록, 육아 조언, 시어머니 험담까지 모든 게 글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반발이 시작됐어요. 마을 족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자들이 글을 배우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건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글자를 배우는 게 왜 나쁜 일인가요? 남편들도 불편해했습니다. 아내들이 가계부를 쓰면서 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술값으로 얼마나 쓰는지 이제 다 기록해놨어요. 한 부인이 남편에게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발언권을 요구한 거예요. 칼리사가 일어나서 한글로 쓴 종이를 읽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책. 남성들이 술렁였어요. 시장 관리 방법, 아이 교육 계획, 농업 개선 방안까지 모두 한글로 정리했습니다. 칼리사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여성들이 쓴 제안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남성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마을 회의록도 여성들이 작성하게 됐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70세 할머니 아바가 손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평생 문맹이었던 할머니가 한글을 배워서 첫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녀야. 할머니가 이제 글을 쓸 수 있단다. 3개월이 지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 교육부에서 공문이 날아온 거예요. 무허가 교육활동 중단 명령. 프랑스어 교육 관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담당 유네스코 부국장 알렌 드라몽이 직접 찾아왔어요. 52세의 이 프랑스 관료는 단호했습니다. 브레너 박사, 이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왜죠?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글을 배우는 게 왜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렌이 차갑게 답했어요. 프랑스어가 이 지역의 공용어입니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알렌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프랑스어는 국제 언어입니다.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해요. 지역 방언에 매달리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논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프랑스어로 이웬드어 단어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나요? 알렌이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불가능했거든요. 이웬드어의 성조와 특수 발음은 라틴 문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어요. 이웬드족 아이들의 프랑스어 성적을 보셨나요? 최하위예요. 모국어 기반이 없으니까 외국어 학습도 어려운 거죠. 데이터가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논란이 일었어요. 내부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측에서는 프랑코폰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다른 국가 대표들은 달랐습니다. 독일 대표가 저를 지지했어요. 언어 다양성은 유네스코의 핵심 가치입니다. 소수 언어 보존이 왜 문제가 되죠? 노르웨이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이미 입증됐어요. 다민족 언어를 살리는 게 왜 위협이 되는 거죠? 제가 반박했어요. 그러자 캐나다 대표가 지지해줬습니다. 한글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인류 문화유산의 문제예요. 알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박사님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프랑스는 유네스코의 주요 출자국이에요. 하지만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개월 유예를 받았어요. 그 사이에 성과를 보여달라는 조건이었죠. 알렌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어는 문명의 언어입니다. 한글 따위로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싸움이라는 걸요. 식민지 문화와 토착 문화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의 소식이 인근 국가로 퍼져나간 거예요. 말리,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에서 대표단이 찾아왔습니다. 말리에서 온 엘로이 카바 전 교장이 말했어요. 우리 손자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말리의 밤바라어도 이웬드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67세의 이 노인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부르키나파소 청년 단체장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글로 우리 사업 계획서를 써봤는데 놀랍더군요. 25세 청년 이브라임의 말이었어요. 그는 모래어로 쓴 계획서를 한글로 번역해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대학생들이 한글로 코딩을 시작한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명을 한글로 표기하니까 이해가 훨씬 쉬워졌다는 거예요. 가나대학교 컴퓨터과학과 3학년 콰메가 보여준 코드가 인상적이었어요. 함수명과 변수명이 모두 한글로 된 이웬드어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프로그램이 뭘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보여준 화면이 정말 놀라웠어요. 보세요. 한글로 쓴 스타트업 계획서입니다. 내용이 체계적이고 명확했어요. 프랑스어로 썼다면 표현하기 어려웠을 미묘한 현지 상황들이 한글로는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계획서 내용도 훌륭했어요. 현지 농산물 유통 개선 방안, 전통 수공예품 온라인 판매 전략, 관광상품 개발 계획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한글로 사고하니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국제대학생 창업대회에서 이 팀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렇게 자세하고 현실적인 계획서는 처음 봅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창의성으로 이어진 거였죠.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12개 부족 언어가 한글 하나로 통합 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나 북부의 다궁, 프라프라, 구레네어까지 각각 다른 문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자 체계로 여러 민족이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청년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한글로 된 첫 번째 이웬드어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통 지식, 속담, 농업 용어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지식이 비로소 기록으로 남게 된 거였어요. 6개월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정식 지원을 제안한 거예요. 삼성, LG, 네이버까지 협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선 거였어요. 김혜원 교수가 다시 연락해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세종봉사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은퇴한 국어 교사들을 파견하겠다고 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체계적인 지원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봉사단이 도착했습니다. 60대 박명숙 선생님이 팀장이었어요. 40년간 한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보람된 일은 처음이에요.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 선생님의 경험이 놀라웠어요. 한국 아이들보다 여기 아이들이 한글을 더 빨리 배워요. 절실함이 다르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웬드족 아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었으니까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29세 박서현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한글 앱을 만들어 왔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듯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했죠. 세종대왕님 덕분에 지금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박서현 선생님의 앱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이웬드어 단어를 한글로 쓰면 그림이 나타나고 소리가 나는 방식이었어요.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마을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읽기 쓰기를 익혔어요. 더 감동적인 건 한국 봉사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이웬드어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은 한국어 인사말을 익혔습니다. 안녕하세요와 아코바포가 교실에서 함께 울려 퍼졌어요. 삼성에서는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태블릿을 지원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도 한글 교육이 가능해진 거예요. LG는 프로젝터를 보내서 밤에도 수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이버는 더 놀라운 지원을 했어요. 이웬드어 마이너스 한글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이웬드족 청년들이 한국의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 봉사단과 현지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한글로 쓴 이웬드어 동요였어요. 우리는 하나, 한글로 하나.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원이 계속 이어졌어요.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이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고 찾아왔습니다. 내 마지막 봉사를 여기서 하고 싶어요. 70세 김정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알렌 드라몽도 현장을 시찰하러 왔어요. 아이들이 한글로 쓴 편지를 읽어주는 걸 보고 있던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류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K-팝이나 드라마가 한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한류는 이거였네요. 세종대왕의 정신이 21세기에 되살아난 거였어요. 알렌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한국 대사도 직접 방문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거네요. 대사는 아이들과 함께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세계 문자가 될 수 있겠어요. 1년 후 UN 본부에 서게 됐습니다.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 회의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천천히 시작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이름을 쓸 줄 몰랐던 아이들이 지금은 시를 쓰고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에 아마두가 한글로 쓴 시가 나타났어요. 내 이름은 아마두. 한글로 쓰는 내 이름이 가장 예뻐요. 할아버지 이름도 이제 기록할 수 있어요. 몇몇 대표들의 눈에 눈물이 보였습니다. 데이터도 놀라웠어요. 1년 만에 15만 명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문맹률이 80%에서 20%로 떨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한글을 배운 여성들의 소득이 평균 40% 증가했어요. 장부를 직접 쓰고 거래처와 소통할 수 있게 됐거든요. 구체적인 수치가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존재의 증거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600년 전 조선의 세종대왕이 꿈꾼 세상이 21세기 아프리카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12살 아지아 투라레가 화상으로 연결된 거예요. 말리에서 접속한 이 아이가 한글로 쓴 시를 낭독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시가 계속됐어요. 우리말로 쓴 우리 글, 한글이 우리를 살렸어요. 세종대왕님 고마워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에 회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여러 국가 대표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일어났어요. 바로 알렌 드라몽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놀랐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고백에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해방의 도구여야 합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저질렀던 언어 제국주의를 반성합니다. 알렌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이 증명했어요.
진정한 문명은 다른 문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꽃피게 하는 거라는 걸요. 세종대왕의 철학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각국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독일도 한글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터키계 독일인들의 언어 보존에 한글을 활용하고 싶어요. 브라질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아마존 원주민 언어 보존에 한글을 써보겠습니다. 인도 대표는 인도의 소수 언어들도 한글로 표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10월 9일 한글날을 UN 세계문해의 날로 추가 지정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발표가 계속됐어요. 전 세계 100개국이 한글 문해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 남미 심지어 유럽까지 포함됐어요. 그날 밤 저는 김혜원 교수에게 전화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김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해내신 거죠. 우리는 그저 600년 전 그분의 꿈을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마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물론 한글로 쓴 편지였죠. 에바 선생님, 저는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 이웬드족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들려주고 싶어요. 한글로 쓴 우리 이야기를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한 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정체성, 한 문명의 가능성, 그리고 인류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곳곳에서 한글로 쓰인 이야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21세기에 다시 꽃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